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온유월에 감기 앓으면 될까요? 온유월에? 안 되죠. 그래서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앓지 않는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겨울 감기는 다 그래도 인정해 주는데 여름 감기는 인정도 못 받아, 그죠? 제가 한날은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하루 종일 다녔더니만 머리 아프고 코도 찍찍하고 아니 몸살이 와. 아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안 틀어요. 그거 창피하잖아,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올까? 지금 우리나라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 있을까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도 병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이름도 지어버렸어요. 냉방병이라고. 근데 우리는 또 손님 대접한다고 일부러 또 에어컨 틀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거기 찬 냉기 속에 하루쯤 있다가 나중에 나가면 어지럽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노폐물 대사가 잘 돼야 돼. 노폐물 대사가요. 근데 이 피부를 우리가 바디라 근데 보디 페인팅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피부 전체를 페인트로 막아버리면 사람이 살까 죽을까? 죽어요. 피부 호흡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름인데 여름에는 땅구멍이 열려서 피부 쪽으로 노폐물이 잘 독소가 많이 빠져요. 독소가 우리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밀폐된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가서 운동 한번 하고 그 방에 들어와서 냄새 맡으면 어때요? 많게는 하루에 600g 정도의 내 몸의 조직이 썩어서 분해된 공기가 그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생선 한 마리만 썩어도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갔다 들어와서 보면 그 방 안의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방은 커야 되고 항상 문을 좀 열어놔야 좋겠다. 특히 저녁 먹고 자면은 아침에 입에서 하수도 냄새 안 납니까? 예. 그런 독소들이 이렇게 피부로 잘 빠져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독소가 문제다 이러면 해독하는 거 먹는다 이랬는데 해독하는 거는 먹는 게 없어요. 내 몸의 기능이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사람들 말하죠. 조물주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내 몸 안에 해독기관을 줘버렸어요. 간이라는 1.4kg 제일 큰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폐라는 호흡기관은 피부 면적만 해도 테니스 코트 반만 해요. 그 다음에 피부에 이 땅구멍을 다 합하면 둘레가 한 10m 된다고요. 그걸로 계속 빠져줘야 되거든, 노폐물이. 그 다음에 대장으로, 신장으로, 폐, 피부, 신장, 대장, 간, 이 5곳에 해독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병들었다 이 말은 내 몸에서 해독할 수 있는 이상의 뭔가가 들어와 버렸어요. 충격을 받든지. 내가 잘못해서 병든 걸 우리는 대개 내가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들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다들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정상인데 어쩌다 내가 재수없어 걸렸으니까 재서 좋아지는 약이나 보조식품이나 수술이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우리 오뚜기 있죠, 오뚜기.
오뚜기는 넘겨놔도 어때요, 항상? 예. 우리 몸에는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라는 인체 그 항상성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 눌려버린다. 그러니까 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더운 여름이 되면은 피부에 땀구멍이 다 열려요. 그래서 피부로 수분도 빠지고 노폐물도 빠지고 대부분 다 빠져.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는데 냉방 창고에 들어앉아 있으면 땀 나요, 안 나요? 아이고, 뼛속까지 시리죠. 그런 현상에서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못 빠지니까 그 독소를 다른 해독기관이 미처 처리를 못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도 오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피부에 땅구멍을 여름에는 열어놓는 상태가 좋을까요? 닫아놓는 상태가 좋을까? 여름에는 열어줘야 돼요. 겨울에는요, 추울 때는 닫아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여름에는 왜 열어야 될까? 여름에는 수분도 피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변이 진하고 적게 나와. 그렇죠? 겨울에는요, 막 추울 때 이게 땀구멍이 열려있으면 막 냉기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냉기가 들어와서 몸도 아프고 또 감기가 올 수 있어. 그래서 겨울에는 냉기가 못 들어오게 피부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 되면 무슨 마찰을 하라고요? 냉수 마찰을 하고 찬물로 좀 씻어라. 그렇게 해서 피부를 딱 닫아주면 냉기가 안 들어오고 몸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생긴 열이 몸을 데워주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문제는 이 지금부터 이렇게 에어컨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다. 더울 때는 막 외래 땀 한번 쫙 흘리고 씻고 나면 노폐물이 빠지면 이렇게 시원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피부가 이 더울 때는 속이 냉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위장으로 다 와. 그러면 머리나 팔다리가 에너지가 없으니까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와요. 그죠? 또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에너지가 뇌로 다가가지고 위를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서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더울 때는 이 에너지가 피부로 다 오니까 피부에 막 정맥이 굵게 튀어나오고 열이 나잖아요. 이 정맥은 우리 몸의 혈액 창고인데 피의 50%까지 저장해버려요. 아주 더울 때는 피가 피부로 다 나와가지고 뇌나 소화기관에 피가 없어. 그래서 아주 더울 때 여름에 앉았다가 탁 일어서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빈혈이 아니고 피가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뇌의 피도? 피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속에 내장에 있는 피도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피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 더울수록 속을 식혀야 될까, 데워줘야 될까? 그러면 여름에 생채소나 생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자꾸 먹어버리면 속이 데워질까, 차질까요? 차져요. 그래서 더울수록 찬 걸 먹어야 될까, 따뜻한 걸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열, 치열. 그래서 여러분 더울수록 뜨끈한 찌개 해가지고 속에 열을 주는 곡식이나 이런 걸 잘 잡숴야지. 막 덥다고 해서 수박, 참외, 뭐 과일 먹고 나면
그냥 사라라 처럼 대변에 수박은 수박 색깔, 참외는 참외 그대로 쫙 나와버려요. 하나도 안 있고. 그런 거 경험해봤죠? 먹은 게 그대로 소화가 전혀 안 되고 그대로 통과돼 나온다고. 뭐가 없으니까요. 속에 열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아랫배가 어떻게 될까요? 차져요. 여러분 차다는 게 뭔지 압니까? 아주 겨울에 추우면은 손발에 뭐 걸려요? 동상 걸려요. 동상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피가 안 돌아서. 그러면 이 생리기간에 피가 안 돌고 손가락 동상 걸리듯이 피가 서버리면 피는 굳어버려요. 동상 걸렸다가 나중에 보면 피가 막 죽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혈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누워가지고 배 이렇게 만져보면 다 아랫배에 뭐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져. 그리고 아랫배가 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꾸 이게 어혈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가 따뜻해야 돼, 배가.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이니까 어쨌든지 뭐 과일 신선하고 좋다고 그게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뭐 봅니까? 궁합이 맞는가 보자네. 그러니까 여름에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차라리 먹으려면 겨울에 먹어요. 메밀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냉한 음식이에요? 근데 겨울에 뭐 먹어요? 평양 사람들이. 냉면 먹어요. 왜 냉면 먹을까? 겨울에는 반대로 이 찬 냉기로 피부가 다 다치면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온몸의 피가 이 소화기관으로 다 와버렸어요. 속에 열이 채면 입이 말라요. 입이. 노인들이 자꾸 입 마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속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동치미 국물에 냉면 말아가지고 이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막 냉면 좋다고 차게 해서 막 먹고 하면 속이 어떻게 될까요? 아, 절단 나버려요. 왜요? 우리가 똥뱀으로 살거든. 변이 좋아야 돼요. 거기서 면역력도 생기고 생명력도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여름에는 날도 덥고 고창 수박이 달고 좋다는데 좀 갈 때 하나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더라도 식후에 아주 조금만 드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욕구라는 게 있어요. 차려놓고 조금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예? 아따 뭐 싸면 싸지 뭐 하고 또 먹어버린다고요. 예. 한 번 먹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뭐 어차피 베린 몸 또 먹어버려. 저녁 먹듯이 먹어요. 저희가 왜 저녁을 못 먹게 할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낮에는 위가 일하고 밤에는 장이 일을 해. 근데 낮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도 먹어버려. 그럼 위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장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아랫피가 차버리는 거야. 아랫배가 차면 남자는 뭐가 올까요? 전립선이 제일 많이 와요. 남성의 90%가 지금 전립선 질환 아닙니까? 또 우리가 혈압이 높다, 뭐 저혈압이다, 고혈압이다, 이것도 뭐가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여름에 뭐 그냥 시원하고 좋다고 그냥 새치 혓바닥 만족시키려고 하다가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처럼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그래. 바울은 열린 무덤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없던 전자파라는 공해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죠? 전자파. 이거는 뭔가 하면 라디오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켜보면은 수신이 좋은 데서는 잘 나오는데 안 좋은 데서는 어때요?
뭐 어떤 걸 틀어도 잡음이 나오듯이 이 전자파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신경계가 정상적인 정보와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거기에 노이즈로 작동해요. 잡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라디오 듣는데 옆에서 좋은 음악 듣는데 옆에서 계속 잡음 나오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전자파가 많이 받은 사람은 뭐 잘 낼까? 성질 잘 내. 돌아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당하면은 성질 내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으로 내가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입에서는 막 열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술 마신 사람 내 맘대로 안 되듯이.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별로 그냥 아무리 전자파가 많아도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금속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새는 건축부터 생활 가제도구가 대부분 뭐예요? 금속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라디오가 잘 안 나오면 안테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방향해서 잡잖아요. 이 모든 전자파는 되게 마이너스 파동인데 이게 금속인 플러스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빨 빠지면 노인들이 그냥 살았어. 왜냐면 이빨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이빨이 없으면 뭘로 산다 그랬어요? 잇몸으로 산다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막 100세 시대 9988도 넘어가지고 120세까지 산다 이래가지고 뭐 80, 70 노인들이 다 뭘 해요? 임플란트를 갖다 꼽아버려요. 틀리도 아니고 임플란트를 꼽아버리면은 이게 라디오 안테나처럼 뭐를 다 타고 들어와요? 더군다나 휴대폰 나왔어요, 노인들도.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제 이 신경을 타고 몸에 들어와서 뇌신경을 교란시켜버리면 잠 못 자지, 불안하지, 우울증 오지, 치매 오지. 정책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게 전자파라는 게 안 보이니까 병원에 가면 막 이게 전자파로 왔다는 게 안 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신경성 두토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프기는 아픈데 병의 원인을 모르면 다 앞에다 신경성이라고 붙여버려요. 기계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인병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하잖아요. 요새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어. 무슨 병이냐? 그냥 뭐 젊거나 늙거나 뭐 젊어서도 고혈압이 오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이제는 생활습관병이다. 근데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나쁜 파동을 타고 들어오는 거는 먹는 걸로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동기감흥. 그 동기감흥이 뭐냐 물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92.5, 1초에 92.5번 진동하는 주파수를 보냈어. 그럼 내가 이게 사이클을 92.5에 진동하는데 딱 맞춰놓으면 잽싸게 어디 있다가 와서 탁 들어와가지고 그 주파수에 넣는 정보가 해석이 돼서 내가 듣는 소리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주파수가 맞을 때는 통해 남녀가 눈이 맞듯이 그냥 한순간에 쫙 맞아버려요. 그걸 우리가
공명주파수라 그래요. 공명주파수. 그런 현상으로 이런 나쁜 파동들이 타고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 공명주파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뼈와 뼈가 공명을 일으켜요. 어떻게 공명을 일으키느냐? 예를 들어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 조상들이 내려왔을 때 보면 그 뼈의 유전인자가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어떻게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뼈에서 오는 파동이 그 자손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꿈에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공부를 하다가 틀을 좋은 데 잡아가지고 산소를 썼어요. 그러면 그 좋은 토의 기운이 할아버지의 그 뼈의 유전자를 타고 나하고 자손들에게 오면은 복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선거철 전에 국회의원 나가고 뭐 나간 사람들 전부 다 뭐 합니까? 묘이장해. 왜? 어떻게 또 명예가 있는 틀을 잡아서 써가지고 그 파동이 나인데 연결돼가지고 내가 선거운동에서 좀 당선되려고. 요 대통령이고 뭐 된 사람들 뭐 묘 안 옮긴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할 때 보면 꼭 뭐를 세울까요? 비석을 세워. 그 비석이라는 오석은 철 성분이 없어요. 철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파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죽은 사람의 뼈와 그 자손들과 연결시켜주는 매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 사상이 아주 만연했어. 그래서 잘 돼도 조상 탓이고, 아이고 네가 조상의 은덕을 입었는갑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물이 나서 내가 이 조상 탓인가 봐. 네, 잘 돼도 조상 탓이고 안 돼도 조상 탓이었어요. 근데 전자파로 우리인데 들어오는 거는요, 누구 탓일까? 그건 뭐 내 탓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집토도 보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맞췄는데, 이제는 너무 문화가 발달되고 도시 집중적이고 그런 것이 괴로우니까 차라리 화장시켜버리자. 화장을 하면요, 뼈가 없어버렸으니까 해도 없고 덕도 없다. 유전자가 사라져버렸잖아. 그죠? 근데 과거에 그러면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려 그냥 끝내버렸으면 됐어. 근데 그 현상이 지금에 와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금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주방에 쓰는 칼이에요. 칼 중에서 뭐 되게 이제 톱날 같이 된 칼이 제일 그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스텐을 갖다 보면은 철에다가 크롬이 이렇게 함유된 걸 우리가 24종 스텐이라 그래요. 거기에 니켈이 더 들어가면 27종 스텐이고. 근데 니켈이 0.1%만 더 많아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쳐버려요. 치명적이야. 이거는 뭐 암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하여튼 죽을 병을 걸리게 만들어. 그런데 해보면은 여기 온 사람들 해보면 그거 없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집집마다. 요즘 다 스텐 제품 쓰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걸 알고 뭐 크롬보다 니켈을 줄이는 얘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조상묘 잘못 써가지고 해를 잇듯이 집안에다가 해로운, 내 몸을 괴롭히는 해로운 걸 꽉 채워놓고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지가. 제가 이제
이 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요, 되든 안 되든 목표가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 목표는 38년을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눈먼 자를 그 자리에서 보게 하듯이 그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 공식을 찾아내서 그 현상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해결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와 정보를 줘도 이 그대로 쫙 가서 역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이 배 앞에 보면 이렇게 혹 달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왜 달아놨을까요? 이 혹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파도가 생겨. 배가 가면 그죠 위에. 근데 혹을 달면은 이 반대로 파동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혹을 달아놓으면 이 위로 가는 파형하고 밑으로 가는 파형이 만나면 저항이 없어져 버려. 그럼 배가 빨리 갈까요? 빨리 안 갈까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어디에 만들어지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그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에콰도르 여행 지구 중심 적도 이런 걸 치고 들어가 보면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제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북반구로 가면 물이 이렇게 하수도가 내려가고 남반구는 이렇게 돌아요. 근데 적도 중심에서는 그냥 내려가고 사진 뭐 하는 거 나오더라고. 그 조금만 비켜놔도 이렇게 돌아요. 돌아서 내려가는데 이게 정적도에 딱 놓으니까 물이 그냥 쑥 빠져버려. 나뭇잎 나도 안 돌아. 그러면 여러분 못에다가 계란 세울 수 있어요? 적도선에서는 가능해. 음양의 조화가 딱 맞으니까 그거는 가면 그냥 뭐 단지 5초 만에 그 계란 다 세워버려. 우리 몸에 이런 제로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로장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딱 찧어도 힘이 안 들어가, 힘이. 근데 종이라도 하나 딱 잡으면 힘이 들어가고 이걸 빼버리면 이 전혀 힘이 없어버려. 지금 우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지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이 돼도 우리 내 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었어. 이것을 전사해서 이제 여러분들 몸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한순간에 몸이 정상 리듬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정보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미국의 후보 때문에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 높은 데서, 예? 물병을 이렇게 쏟아.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해놨을까? 근데 찬 거는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오는 그 열기,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물이 위로 날아가지 밑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제로장을 만들려면은 우리 몸 안에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로장을 만들어 줘야 돼. 요즘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면 얼마 걸립니까? 한 50분 걸려요. 그죠?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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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기차로 가면요. 3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 이제 3시간 걸리는 역차가 KTX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16분이면 갈 수 있게 할 수 있어. 왜? 속도 곱하기 속도가 저항인데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하이퍼루프라 그래가지고 파이프 속에 진공을 만들어가지고 열차가 달려요. 열차가 달리는 원리는 뭔가 하면은 자석이 다른 것끼리는 당기고 같은 것끼리는 미는 원리를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16분밖에 안 걸려. 이제 각 나라가 지금 그 연구하고 지금 이미 이 사업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자석을 같은 것끼리 이렇게 딱 마주치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제로장이 나와버려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을 때 계란이 쓰듯이. 그걸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음양의 조화라 그랬어요. 근데 이놈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받아지니까 야, 어떤 데는 일로 넘어지고 어떤 데는 일로 넘어지니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보니까 상생이고 상극이다. 어떻게 잘 맞으면 상생이고 안 되면 상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상생 상태로만 가도록 기맥을 돌려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0점 에너지, 제로장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달 걸려서 병이 날 사람이 뭐 1초만 끝나버려. 그게 1초 치료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모하게 도전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완성돼 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은 절대 이것은 과학이고 수학이다. 수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 지금 막 쓰지만 15년 전쯤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쓸 줄 생각 못 했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세월이 좀 남아 가지고 이 기술이 돼 가지고 서울서 부산 가는데 16분 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행기보다 빨라요. 1200km를 가요. 시속. 근데 이런 시절이 오는 걸 보고 살라 그래도 내 몸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미래의 일이라 그래도 이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인가? 전자파가 치아를 타고 들어오는 건 지금 일상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자파가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치아는 금속이니까 땡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찌나 목걸이에서 딱 차면 이거는 이제 치아의 파동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줘 버려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청력이다. 땡기는 인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력으로 밀어줘 버리고 또 다른 전파들이 올 때는 아까 그냥 상쇄 간섭을 통해서 폐 앞머리가 반대 파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의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면은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자연 치료하면 되고 자연 치료의 기본은 음식 뭐 좋은 거 먹으면 돼. 그래서 뭐 음식 좋은 걸 찾아 뭐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자파라든지 어떤 유해한 금속 파동들이 내 몸을 타고 들어올 때 이게 먹는 걸로 해결돼야 됩니까? 아니면 파동으로 밀어버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파동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잡아주게 해야지. 이런 문제는 먹는 걸로 해결이 안 돼. 그렇다고 먹는 걸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올여름 어떻게 과일 안 먹을까 연구 좀 해보세요. 생채소 안 먹을까 연구 좀 해봐요. 속이 찬 데다 냉한 걸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물을 마셔도 다 어떤 거 마셔요? 찬물에다 얼음 타가지고 냉컵에서 계속 마셔버리면은 이 배가 찬 데다 더 능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특별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룰과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시도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어마어마한 길을 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 콩을 띄워가지고 된장을 담으면 그게 전부 미생물 아닙니까? 좋은 균. 그래서 그 사발에 물 떠놓고 기도할 때 다 어디에 했어요? 장독대 위에 올려놓든지 샘가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서는 기가 안 와요. 그렇게 했을 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 지금도 그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된장이나 이런 걸 담을 때 거기에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숯도 넣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새끼를 줄에다가 숯이나 청솔가지나 고추나 흰천을 감아 놓으면은 좋은 파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지금도 유해해.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또 이상하고 또 미신 같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벽걸이 집에 2개 그 음량으로 걸어 놓으면 이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아랫배를 만져서 나는 배가 차. 사실 이거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배가 차다는 이 말은 이미 내 몸에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체질들은 차니까 찬 걸 데우기 위해서 몸에는 지방이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자꾸 아랫배 엉덩이가 나온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속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요. 그 찬 걸 데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가 많이 끼어요? 지방이 많이 끼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차다 보니까 영양 흡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생것만 피해도 건강을 회복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신선한 오이다 뭐 막 먹잖아, 그죠? 어쨌든 상추 같은 거, 질소 많은 거 이런 것들 먹으면 소변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몸 다 망가져. 그래서 5, 6월 감기는 개도 앓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으면서 몸에 독소가 차서 이상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이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먹는 거 하나로 만병통치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 사람이요, 왜 안 되느냐? 인간은 걸으면은 무조건 몸에 기가 생기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쉰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세요. 진짜 늘어져서 못 일어나 버려요. 근데 우리가 걸어서 땀내는 시간이 많나요? 그냥 차든 집이든 앉아있는 시간이 많나요? 기가 다 소멸돼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먹는 게 해결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그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먹는 거 하나로. 우리가 그 환상을 이제는 벗어야 돼요. 예전에 너무 많이 걷고 일을 하고 이럴 때는 가을에 그냥 보약 한 잔만 먹어도 1년 건강했어. 차도 안 타고 걸을 때. 뭐 죽을 병이 걸려도 그냥 산삼 한 뿌리면 끝나버렸는데 요즘은요. 먹으나 마나 효과가 안 나. 왜? 그거는 먹어서 해결될 병이 아니고 움직여야 될 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우울증이 오고 답답하고 뭔가 금방 답이 없을 때 제일 빠른 거. 찬물수건 꼭 짜가지고 피부 문대주세요. 이 날이 덥고 기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어져. 왜 그럴까요? 우울증을 이렇게 바꿔주는 호르몬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예, 이 호르몬은 육상선수가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뭐 방 안에 있다 밖에 나가서 막 뛰고 하면 저 여자 저 정신 이상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물수건 가지고 피부가 붉게 문대주면 돼. 뭐 어려워요? 하루에 한 2번만 해보세요. 날아갈 것 같지? 그래서 이게 팔다리를 많이 안 움직이면 다 우울증이 와요. 여러분 요새 무거운 거 들면 지게차가 해버리고 차가 다 날라주니 지게 질 일도 없고 팔다리 힘들어 갈 일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정신병 환자 세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 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미치고 막 다녀요. 왜 그럴까? 뭐 움직이려고? 팔다리 움직이려고. 팔다리 움직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술 마시다가 막 싸우잖아요. 남자들이 가만 막 치고받고 엉켜붙고 해도 그거 움직여가지고 다 풀고 나면 한잔하고 또 악수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호미질도 안 해. 뭐 삽질도 안 해. 갱이질도 안 해. 뭐 손가락 운동만 좀 하지 뭐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에서 나오는 카테콜라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무예요. 전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움직여야 돼. 그죠? 예, 일은 만들어야 돼. 예, 운동은 해봐야 뭐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일은 해놓으면 취미도 생기고 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가려야 되는지. 두 번째, 우리가 왜 움직여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뭘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세상이 아니다. 너무 나쁜 파동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몸의 조건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 5, 6월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밝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